재성입니다. 돈입니다. 그냥 돈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재성에는 편재라는 게 있고, 그지? 편재라는 것이 있고 정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는 목이고 양이고,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는데 얘는 토고 양입니다. 그래서 양양의 형태라든가 음음의 형태는 두 개가 똑같은 경우에는 편이 됩니다. 편중된 겁니다. 편이 된 거고, 그래서 이 편재를 우리가 불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불규칙적입니다. 아시죠? 항상 편은 불규칙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는 얘가 음입니다. 토인데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토의 양을 가지고 있고 얘는 토의 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목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예요. 남자인데 양양이니까 음양을 따지면 얘도 남자예요. 근데 얘는 여자죠. 그럼 남자가 당연히 여자의 형태를 찾겠죠. 이게 정제입니다. 정은 바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바릅니다. 바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이고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 사주 자체에 사주에 편재가 있다. 이러면 한계가 있다. 이러면 이걸 간단하게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니까 이거를 사업, 장사, 그다음에 영업하는 거. 뭐냐면 내가 한 만큼 재물을 가질 수 있는 형태를 가집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 하죠. 당연히 편제를 들고 있어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왕 직장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여기서처럼 성과금의 형태라든가, 아셨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정권회사라든가 뭐 투기나 투자나, 그죠? 이런 형태를 하는 게 이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들고 있는 것이 편제라고 해서, 편제를 들고 있다면 단순 판단법에 있어서는 일단 사업이나 장사나 그런 영업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이 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정제는 기본적으로는 안정성이라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제를 들고 있다 그러면 월급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월급쟁이. 두 번째는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겠습니까? 정확하게 국가로부터, 내가 사업은 사업인데 국가로부터 지원이 된다든가 큰 업체로부터 항상 그 기준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그게 월급식으로 내한테 계속 되면서 뭔가 하는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제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고, 편제를 들고 있다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들고 있는 게 편제 정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사주에서 내가 일간이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이렇게 있다 할 때 앞에 여기가 정제가 있고 여기가 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는 뭐예요? 여기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뒤에 시간적으로 뭐예요? 이건 사업적인 요소가 같다. 아셨죠? 이거 정제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어떤 형태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정제라 하면 공무원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정적인 직장이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사업을 한다, 좀 웃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뭘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편제를 재테크로 보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얘의 정제성을 직장의 형태로 봐버리고요, 편제성을 자기 횡재수지 않습니까? 횡재수고 불안정한 돈이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재물이 불안정한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불로소득적인 부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풀이하면 되죠. 네, 그죠? 이거. 그래서 이게 바뀌면 앞에 같은 경우에 사업적인 형태로 가다가 뒤에 말아 드시고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요거는 타이밍적으로 그게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단순하게 한번 찾아보는 방법이 요 편제하고 정제하고의 형태를 보는 거죠. 요게 간단하게 보는 방법인데, 그런데 요걸 가지고 사주에는 일단 중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서로 힘겨루기잖아요. 서로 힘겨루기인데 내가 여기 있고 돈이 여기 있을 때 내가 힘이 있는 만큼 이 재물을 가지는 겁니다. 재물의 양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차체의 크기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은 재물입니다. 재물.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 봐야 되냐면 신강이냐,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죠? 신강이냐, 내가 약이냐를 사주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내 힘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왕이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힘이 있을 수 있는 글자가 어디에 위치하면 가장 힘이 있겠습니까? 아까 배운 대로 월지가 되는 거죠. 내가 사주 일간이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월지가 내가 만약에 비겁에 나를 도와주는 형태가 돼 있다. 인성이다. 비겁이다. 이러면 1차적으로 나는 무조건 왕한 겁니다. 맞죠? 아까처럼. 예. 그래서 왕한 거예요. 월에서 기본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왕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같은 경우 주위가 전부 다 내 힘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뭐 그건 체력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힘이 생긴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너무 많아, 내하고 똑같은 글자가 너무 많으면은 속 시끄러워지죠. 왜냐면 이게 많다는 이야기는 밥그릇이 내 재물인데 이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밥그릇을 갖다가 가져가려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적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서도 이 많은 짐을 가질 수도 없고, 많이서 밥 한 그릇을 나눠 먹기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걸 궁급쟁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 궁급쟁제 형태 밥그릇 놔두고 궁급쟁제가 되어버리니까 남하고 싸우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다심량인 거죠. 죄는 많은데 내가 허약해가지고 저걸 가져오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요 두 글자가 기본적으로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져오려고 그러면 신강약을 먼저 따져야 되죠. 내가 재물을 가질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처음에는 내가 1차적으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유력해야 돼. 내 힘이. 두 번째 유력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재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재에 해당되는 오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성에 해당되는 글자. 그 글자가 유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경금이다 했을 때 만약에 재성은 금금모 하니까 목이지 않습니까? 목. 그런데 목에는 가지가 갑이 있을 수도 있고 뻘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일단 양양이 만났으니까 편인 거고, 뻘을 만나면 얘는 음이니까 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이 되고 정이 되는 거죠. 정이 되고 편이 되는데 얘가 있든 간에 어쨌든 재물을 담을 수 있는 창고가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창고가 만약에 하늘에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내 돈인지 남 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일단 하늘에 돼 있으니까.
이 하늘에 일단 돈이 떴어요. 일단 사주상에서 하늘로 돈이 딱 떴다. 기본적으로 일단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재물이 하늘에 또 떴으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땅이 있고 하늘이 있는데 일단 하늘에 떠야 밖의 세상도 알아줄 만한 재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 안에 지지에 돈이 있는 거는 이거보다는 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늘이 떠야 좋은 겁니다. 그래야 이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돈이야. 단순하게. 이게 내가 봤을 때 하늘에 돈이 뜨가 있어. 사주에. 재물이, 재성이 있어. 그러면 내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왜냐면 하늘에 돈이 떠 있으니까. 돈이 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가져야 되겠지. 그런데 이 돈을 가져야 되는 데는 이게 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모든 사람이 하늘에 돈이 떠 있는데 저 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내 목숨하고 똑같이 막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돈이 뭔가 동하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그랬을 때 그 동하는 기운이 가장 좀 크게 와닿는 거는 이런 쟁학인 거지. 쟁을 하는 거야. 싸우는 거. 왜냐하면 내가 있고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이 하나의 기운이 더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빨리 이걸 안 먹으면 내가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빨리 이걸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재물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왕이면 재물이 옆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합을 하는 경우라고 본 거죠. 맞죠? 내가 합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 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형태와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사가 별로 간다고 본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이는데 옆에서 신금이 예를 들어서 얘를 금금목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하늘에 있는 기운이야. 그냥 내 마음이야. 그거는 내가 그냥 여기에 경금이 하나 또 있는 거지. 근데 이 경금을 내가 잡냐 안 잡냐는 누가 결정하겠어요? 이 돈이 내 거다 네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지지가 하는 거지. 지지가 하는 거지. 천간이 하는 게 아니고, 천간은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거라 했잖아. 그죠?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위에 있는 기운이고 기운이 그렇게 동하는 거고, 내가 돈 벌어야지,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해야지, 이거밖에 되잖아. 생각이라 하면. 그죠? 그거밖에 안 돼. 근데 이게 지지로 와서 지지가 그걸 결정하는데, 지지가 만약에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무가 굉장히 왕할 수 있는 봄이라든가, 아니면 얘가 상이 될 수 있는 수생목을 받을 수 있는 겨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목이 좀 탄탄해지겠지. 맞죠? 탄탄해지겠지. 그러면 이 사람의 재물이 하늘과 땅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오뚜기처럼 굉장히 큰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옆에 얘가 친다 하면, 치고 있다 했을 때는 이왕이면 밑에서 얘를 극해줘 주든가. 맞죠? 얘가 다이렉트 때리니까 얘가 밑에서 불이 있다는 이야기는 얘가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행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생수해서 수생목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향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왕이면 이런데 만약에 밑에 아무것도 없어, 얘가. 그러면 얘는 누구 거야?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하늘에 붕 떠 있으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그냥 내 돈 아니야. 이거는 누구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죠? 근데 밑에 있는 기운이 내가 일단은 내 쪽으로 단단하게 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게 7할 맞아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목이 있는데 밑에 현상을 보니까
이 목이 튼튼한 게 있는데 내 같은 경우에 이건 인신충이고 이거는 각경충이고 이 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충을 하고 있는 거야. 밀어내고 있는 거야. 밀어내고 있는 거야. 이 돈을 말이에요. 근데 얘는 보니까 여기서 목이라는 기운을 이렇게 합해가 버리네. 그러면 내 거야, 얘 거야. 이거는 얘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합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와서 우리 부모가 재산이 많아. 재산이 많아서 이 돈을 갖고 갑인이야. 근데 이거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가 있겠지. 왜냐면 이걸 다 쳐내버리니까 아버지가 나를 못 믿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형이 있는데 이 경호라는 형이 이 인원수를 다 땡겨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다 가져가 버리고 나는 자칫잘못하면 못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설명할 수 있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재성이 하늘에 떴을 때가 일단 가장 힘이 있는 거야. 가장 큰 돈이라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그랬죠. 반드시 지지에 힘이 있어야 돼. 딱 뿌리 내릴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운이잖아, 그지? 운인데 만약에 이게 없어. 그래서 계속 나는 돈이었어. 근데 운에서, 대운에서 이제 이 기운이 반듯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만약에 이게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찍이 부모의 영향에서 재물이 좋은 재물을 차지하면서 자기가 풍요롭게 잘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이게 와야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와야 어쨌든 재물이라는 게 동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건 이제 운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운에서. 그런데 요거만 보면 얼마나 또 쉽겠노? 요거만 보면 얼마나 쉽겠노? 하는데 이게 그냥 이제 구조를 보면은 구조를 좀 설명해 보면은 이건 뭐지? 만약에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이게 재물이야. 근데 재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 근데 내가 이거를 신약으로 가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인성이든 비근급제든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얘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지. 내가 만약에 차 한 대밖에 없으면 차가 한 대밖에 없다 그러면 누구의 힘을 빌리려면 어쩔 수 없이 부모한테 부탁을 하든가, 그지? 부모 차를 갖다가 빌려오든가 아니면 친구 차를 빌려오든가 옆에 있는 사람은 차를 빌려와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근데 부모 차를 빌려와서 부모 차를 빌려온다는 건 인성을 빌려온다는 거거든. 이 인성을 빌려온다는 이야기는 나를 생겨주는 거니까 이 부모님한테는 내가 이 차값을 굳이 기름값을 안 줘도 돼. 안 그래? 이 차의 힘을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이거를 자격증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약사니까 약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약사가 먹고 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놨어. 전 국민이 100명인데 약국이 100개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하지 보통. 예? 국가에서 내가 좀 팔면 얼마가 들어오게 해주기도 하고 막 힘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를 늘릴 수 있는 형태들이 지금 여기인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많다 그러면 여기도 차가 많아야 돼. 근데 여기가 적으면 내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적은데 내 차만 많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일거리가 없잖아. 차가 다 놀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놀면 뭐 먹고 사노? 그럼 어쩔 수 없이 밥그릇 하나 가지고 이 사람들 조금씩 나눠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궁핍하잖아. 그죠? 궁핍한 거죠. 근데 이 형태가 이제 죄를 봐.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죄를 본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죄를 본다는 이야기는 어떤 죄물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횡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이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식상을 거쳐야 된다고 보잖아. 식상을 거친다는 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일하는 거고 땀 흘리는 거거든. 내가 일하고 땀 흘리는 거야. 노동이야, 노동. 이 노동. 근데 이 노동이 없이 재물만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완전히 땀 안 흘리고 돈 버는 거 아니야. 땀 안 흘리고 돈 벌자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냥 불로소득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돈을 만들 수도 있고, 임대 수익으로 돈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내가 깜짝 크게 일을 안 하고 땀 안 흘리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네? 이게 횡재수지. 팔자 중에서는 이만하게 없지, 솔직히. 그래서 일단 식상이 있으면 머성 머성사지, 머성사지. 맞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주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내 사주가 있고 식신이 없으면 뭐예요? 공돌이죠. 뭐 어쩔 수 없어. 뭐 자기가 투자한다든가, 뭐 노름한다든가, 주식한다든가, 뭐 임대 수익을 노린다든가, 한방을 노린다든가 이런 형태들이 좀 많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부모 자리에 있다라든가 이래 된다면은 부모 유산 받겠지. 부모 유산도 받겠지. 이런 게 있다 하면. 근데 식신이 있다 할 때 식신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정식적인 코스라고 보는 거지. 이 사람은 일한 만큼 이게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지. 일한 만큼. 그래서 이 식재가 있는 사람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식상이 많다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생하는 팔자가 된다. 왜냐하면 밖을 나가고 자기가 계속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식상하고 또 재성하고는 또 다를 수 있겠지. 식상하고 관하고는. 식상이 많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잖아. 내가 자유롭게 프리하게 내일 하자는 게 식상의 기운이고, 관이 많다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바빠지는 거지. 안 그래요? 내 사주에 관이 많다 그러면 그건 누가 시켜가지고 내가 수동적으로 내가 바빠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맞잖아. 식상은 내가 스스로 내가 뭔가 자유를 프리하게 막 일을 저지르고 하자는 쪽이고, 관이 많다는 거는 관이 어쨌든 내 임자잖아. 내 주인이잖아. 이 관이 나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쨌든 사주를 보려 할 때 전체적으로 내가 힘이 있냐 없냐, 정관이냐 평관이냐, 재물의 형태가 탄탄하게 있느냐 없느냐, 운이 어디서 재물을 받쳐주는 기운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죠?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느냐, 식재로 돼 있느냐, 어떻게 돼 있느냐, 내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재물이.